심사법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찰이라고 하는 것과 관찰, 그러니까 성찰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어떤 그 반성하는 것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요.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영어로 observation이라고 하는데 관찰하는 거. 이걸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는 건데 볼까요? 이제 그 200페이지 볼게요.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책 있으신 분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끝에 관찰 심상법이란 사물을 세밀하고도 면밀하게 관찰하여 사람의 마음과 연결시켜 묘사해내거나 성찰해내는 시적 방법을 말한다. 이게 나왔죠? 사물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서 사람의 마음과 연결시켜 묘사해내거나 성찰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남수 시인, 여러분 박남수 시인의 그 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이미지라는 시가 있거든요. 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되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울림.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멋있어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울림. 자,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울림. 시적인 표현으로. 금으로 타는 태양의 울림. 잘 모르겠어요? 했어요. 아니 이걸 뭐에 뭐하라고 할까요? 뭐에 뭐하. 기억 안 나요? 자, 잘 봐요. 금으로 탄다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금으로 타잖아, 보이잖아요. 시각이잖아요, 시각. 울리는 거는 들려요, 보여요? 시각의 청각화예요. 그렇죠. 이게 시각의 청각화예요. 아, 국문학 공부 좀 하셨어요? 아니, 저 몰라요. 아니 근데 되게 소질이 뭐 엄청나시네. 이런 걸 이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각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종소리, 김광균의 외인촌에서 보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있거든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건 뭐에 뭐예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김광균의 외인촌에 나와. 그럼 종소리가 중요한 거죠. 종소리 청각이죠. 네. 자, 근데 분수처럼이 된대요. 시각이 청각화에, 청각이 시각화에. 저거요? 원관념이 종소리잖아요. 청각의 시각화. 시각, 그렇죠. 그렇죠. 청각의 시각화. 이거 제가 물어보면요, 시각이 청각화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네, 왜냐면 종소리가 원관념이고 분수가 보조관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종소리가 보이지 않잖아. 요즘은 이제 종소리를 안 치지만 교회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로 교회당에 종소리 기억나시죠? 예. 땡땡. 저도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그 교회당 종소리가 이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은은하게 울려 퍼졌죠. 하여튼 청각이 시각합니다. 이런 걸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남대문이 불탄 건 아세요? 막 엄청나게 불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를 썼다고 칩시다. 남대문이 불탔어. 그럼 여러분에게 시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쓸까요? 500년의 뭐 역사가 뭐 한눈에 없어졌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남대문이 불탔을 때 시를 쓰라고 한다면 뭐라고 쓸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상 쓰실 분. 근데 이제 뭐 생각나세요? 네? 불이 탄 거를 먼저 하고 남대문. 자, 이렇게 썼대요. 자, 이거 진짜 실화인데 남대문이 이게 불이 탔을 때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시를 쓰라고 할 때 정말 실화인데 한 1000명 정도가 500년 역사가 뭐 사라졌다. 진짜 그렇게 썼대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썼대요. 어떻게 썼냐? 자, 마침내 끝났구나. 개한척. 개한척이 여기 500년을 싣고 500년을 싣고 조선왕도 500년이잖아요. 항구를 떠났다. 멋지죠? 이거 제가 쓴 중에 실제로 시가 이랬다니까. 이렇게 하고 상 받은 거예요. 마침내 배 한 척이 나무는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또 싣고 배도 나무에
그 뭡니까 나무 가지고 배를 만들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나무만 갖고 만들지 않지만 옛날 다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남대문 동대문 뭐 다 이 나무로 한 거잖아 옛날에 맞죠? 철근 갖고 한 게 아니잖아. 마침내 배 한 척 500년을 싣고 항구를 떠났다. 멋있다 진짜. 이렇게 갖고 이게 상타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시는 넘들하고 똑같이 쓰면 이게 시가 아니라니까요. 넘들하고 똑같이 쓰지 마시고 이걸 나의 관점으로 좀 독특하게. 그 남대문을요. 네. 불타기 하루 전날 음. 그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다. 예. 그분이 다 찍었대요. 그때 가서. 그리고 불날 줄 몰랐죠. 그 이튿날 불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복원하는데 남대문이 그거하고는 달라요. 네, 그렇죠. 예, 복원했는데 달라요. 그렇죠. 그 원래를 할 수는 없죠. 없고 현대에 또 맞춰서 한대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는 참 여러분 시는 저도 이제 시를 막 쓰기도 하고 뭐 이집을 내고 낼 예정이고 이제 그렇지만 참 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스스로. 어려워. 정말 이게 정말 어려워. 이걸 어떻게 써야지 좀 시를 멋지게 쓸 것인가 그리고 또 나의 관점으로 쓸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쓸 때 이제 묘사 심상법을 제가 전에도 이야기 좀 많이 쓰거든요. 묘사 심상법. 그러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뭐 꼬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꼬리를 보니까 뭡니까 꼬리곰탕이 생각난다든 막 계속 꼬리를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꼬리곰탕을 먹고 뭐 밖을 보니까 차가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하고 떠나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막 꼬리곰탕이 나왔다가 아시겠죠?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여튼 계속 그 말꼬리를 씌는 좀 부여잡고 쓰는 것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김광섭의 산이라는 시가 상당히 길어요. 그 202쪽을 보면 김광섭의 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인 중에서 관찰을 잘하기로 유명한 시인이 두 명이 있는데요. 마경덕 시인하고요. 써보세요. 마경덕 시인 있고 네. 여자 시인이에요. 마경덕하고 김기택 시인 있어요. 김기택 시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 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관찰을 되게 잘하는 시인들이에요. 되게 정평이 난 시인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되시면 뭐 시집을 사셔도 되고요. 난 시집 사기 돈 아까워 그러면 요즘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도 되고 네이버 검색해도 뭐 웬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시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산을 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얼마나 잘 관찰했는지 한번 볼까요? 202쪽을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업됐다가 해질 무렵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속으로 가버린다. 여기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뭐 시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산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보고 산을 가지고 쓰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어요? 어? 여러분에게 산에 대해서 한번 시를 쓰라고 하면 별 쓸말이 없죠. 쓸말이 없잖아요. 제가 뭡니까 대학원 다닐 때 진짜 싫어요. 이제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원 가면 종합시험 영문학 시험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드의 그 낭만주의적인 시의 특성을 뭐 논하라 이렇게 나오면 종합시험은 그 문제가 딱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큰 용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막 써가지고 어디까지 써야 돼? 뒷장 끝까지 다 써야 돼. 뒷장 끝까지. 앞뒤로. 네, 앞뒤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별로. 그러니까 윌리엄 워즈워드는 영국의 뭐 낭만주의 시인이다 하고 쓰고 그냥 나간 거야. 쓸말이 있어 없어? 쓸말이 없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이게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몇 줄 쓰면 끝나버려요. 몇 줄 쓰면. 여러분도 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보겠다면 그걸 막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써보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라는 게 참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기택 시인의 이제 김광섭 시인보다 김기택 시인의 닭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재밌어요. 자, 거기 204쪽의 밑에 이건 좀 읽어볼게요. 닭. 힘이 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동작인가. 목 잘리지 않으려고 털 뽑히지 않으려고
닭발들은 온 힘으로 버틴다. 닭집 주인의 혼을 핥히며. 아, 이 표현 재밌죠? 혼을 핥힌대, 혼을. 그 다음에 닭장 더러운 나뭇바닥을 하얗게 긁으며 바위처럼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소나기 끝에서 그러나 허공은 닭발보다 힘이 세다. 이 표현 멋지지 않습니까? 허공은 닭발보다 힘이 세다. 모든 움직임이 극도로 절제된 손으로 닭집 주인은 탱탱하고 완강한 목숨을 누른다. 짧은 시간 속에 들어있는 길고 느린 동작, 힘의 극치에서 힘껏 공기를 붙잡고 푸르르 떠는 다리, 발뚝에 푸른 핏줄을 흔들며 퍼져나가는 은은한 울림, 흰 깃털들이 뽑혀져 나간 붉은 피가 쏟아져 나간 달게 채우는 놀랍게도 따뜻하다. 아직도 살을 움켜쥐고 있는 닭발 안에서 빳빳하게 굳어져 있는 공기 한 줌. 떨어져 나가는 목숨을 붙잡으려 근육으로 보였던 힘은 여전히 힘줄을 잡아당긴 채 정지해 있다. 힘이 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동작인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닭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아, 닭을 보니까 치킨 해 먹고 싶어.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니까요. 닭을 한 마리 가지고 얼마 동안 이렇게 관찰해야지 이렇게 쓰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써보세요. 닭의 죽음을 받아 쓴 시다. 닭의 죽음을 받아 쓴 시다. 내가 완전히 그 뭡니까? 닭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시를 쓸 정도면. 내가 닭이 돼야지. 그러지 않나요? 닭의 죽음을 받아 쓴 시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짧은 제목의 이제 닭이라는 시지만 정말 잘 썼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참 재밌는 게 닭을 잡는 주인과 닭의 입장을 번갈아 쓴 시예요. 맞나요? 이 시 읽어보세요. 닭을 잡는 주인의 입장만 쓴 게 아니죠. 닭의 입장도 썼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쓸 때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쓰는지를 잘 보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뭘 보냐면, 다른 시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210쪽으로 넘겨보세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210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 여러분 임플란트가 나온 김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예민합니다. 이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임플란트가 왜 임플란트냐?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릴게요. 임이라는 게 안이라는 뜻, 안쪽. 네, 그렇죠. 플란트는 이게 식물란 뜻도 있고 심단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가 심는 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하기 전에 스케일링 하잖아요. 스케일링. 맞죠?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뭐냐? 뭐요? 치석 제거라는 치석 제거. 이 스케일링 하잖아요. 그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 치석을 제거하기. 그러니까 이제 순 우리말로 하면 입동 벗기기죠. 입동 벗기기. 이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스케일링도 관련이 있는데 임플란트 시술 중 문득 우리말 글의 원리가 떠오른다. 천지에서 발원하여 인으로 세상을 얻으니 자연의 원리 따라 안으로 합수하는 아홉강, 두 개는 하얀 수목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면서 막 천지인을 생각해. 이 시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다른 거 넘어가고 아설순치후란 말 있죠. 밑에 둘째 줄에. 여러분 아는 아음이 아음,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설은 혀설자죠. 수는 입술 순자죠. 치는 이빨 치자죠. 후는 무슨 후자일까? 후. 목구멍 후자예요. 목구멍 후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설순치후를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치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뭐 아설순치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자는 뭐라고 했지? 어금니 아자, 어금니 소리. 어금니 아자. 그래서 이것도 나온 김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지인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건 조금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 봐요. 천지인이 있어. 하늘과 땅과 사람. 야, 이 모음에서 어떻게 썼냐면 알려드릴게. 자, 천은요. 천은 하늘에 태양이 있죠.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니까 이게 점이죠. 지는 땅은 이렇게 평평하죠. 이게 지예요. 네. 이 사람이 거기서 서 다니죠. 서 있어. 네. 자, 이걸 가지고 모음을 만든 거예요. 이거 뭐냐? 일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아가 돼. 맞죠? 여기다 이 동그라미 두 개 붙이면 뭐가 돼? 야가 돼.
맞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가 되고 여가 되고 이렇게 의가 되고 맞나요? 뭐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우가 되고 뭐 여기다 붙이면 이가 되고 뭐 야가 되고 하여튼 천지인의 원리예요. 이 모음은 다 천지인의 원리. 이 우리말이 대단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맞죠? 천지인의 원리와 우리말의 목구멍 소리. 그래서 시옷에다가 하나를 더해 지읒이 되고 하나를 더해 치읒이 돼. 예전에 LG 사이온이라는 게 그 훈민정음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 입력하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거의 뭐 LG 사이온보다는 다른 삼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빨을 뽑는 치과에 가서 이런 아설순치구라든가 이런 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를 쓰실 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옷걸이 시를 한번 볼게요. 저기 215쪽에 보면 옷걸이를 볼게요. 215쪽.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빠지는 시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것 제가 다 하진 않을 거니까. 옷걸이를 보신 분 계신가? 옷걸이? 옷걸이가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옷을 걸잖아요. 맞죠? 옷걸이. 한번 볼까요? 215쪽. 오랜만에 춘추복을 꺼내 입는다. 여름 내 그 더운 옷을 입고 장롱에 갇혀 있다가 쇄골뼈를 드러낸 그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서슴없이 물음표를 들이민다. 여러분 옷걸이 보면 꼭 물음표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옷걸이 이렇게 보면 물음표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물음표 이렇게 생긴 것처럼. 네. 예, 그래서 목숨 걸고 기다린 그를 찾아줘 고맙다는 것일까? 같은 옷을 입고 사는 형제를 몰라봐 서운하다는 것일까? 이거 뭐야? 이거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야? 눈만 뜨면 물어드는 조카가 커서 박사되는 걸 보았다. 지식인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 어두운 세상을 무시로 견딘 그가 세상은 다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것이라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옷걸이 하나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감성을 이 속에다가 불어넣는 거예요. 옷걸이가. 결국은 옷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옷을 이렇게 걸어놓는 곳이지만 옷 속에는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감정을 걸어놓는 존재라는 거죠. 감정을 걸어놓는 존재. 자, 그런 걸 통해서 이 옷걸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멋지죠, 이런 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 시를 쓸 수도 있고요. 졸시 젓가락도 한번 볼까요? 거기 217쪽에 보세요. 젓가락이라는 시인데 깡마른 두 녀석 뚜벅뚜벅 발을 구르며 다가오고 있다. 이 표현 재밌죠? 저는 젓가락 이렇게 하면 젓가락질 하잖아요. 날카로운 콧등이 짭새 같다. 그 콧등이. 예. 하얗게 질린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있다. 둘은 깻잎으로 밥알들을 포박해. 깻잎으로 밥알을 포박해. 깻잎쌈 많이 하잖아요. 구치소로 밀어 넣는다. 구치소는 무고한 이들을 잡아 가두는 둘의 폭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딸꾹딸꾹 피기를 일으킨다. 덩치 큰 김치총각도 그들의 협공에 속수무책인 모양이다.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가끔 그들이 밥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수의 발자국 소리 같다. 자, 시커먼 김한장의 멍석말이 된 밥알들. 신들러 리스트는 삭제되었다. 지금껏 그들에게 잡혀간 이들은 아무도 풀려나지 못했다. 여러분 젓가락질 해가지고 입속으로 들어가면 풀려나요? 네? 안 나오지. 네,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걸 가지고 막 뭐 간수가 나오고 응? 협공의 속수무책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시를 쓰실 때 쓰면 일반적인 시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졸시가 뭐? 졸시는 자기의 시를 좀 낮춰서 쓰는 거예요. 졸시라는 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졸시는 졸렬한 시다는 뜻이에요. 졸작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시를 이야기할 때 그냥 졸시라고 하는 거예요. 졸시라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기가 논문을 써 저도 논문을 쓸 때 졸고라고 그래. 졸고 그러니까 옹졸한 논문 졸고를 보내드립니다. 다 그래. 졸고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거기서 받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옥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논문을 써가지고 옥고를 보냅니다 하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써서 보낼 때는 무조건 졸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옥고를 보내드립니다 했는데 졸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똥을 누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그 219쪽을 보세요. 219쪽. 이것도 참 재밌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적한 풀밭에서 똥을 누며 생각한다. 온갖 음식물 쓰레기처럼 몰아넣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을 택하여 무릎 아래 굴복하는 그. 이제 똥을 그라고 한 거예요. 양분을 모조리 바치고도 얌전히 물러나 앉는 그.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그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청어가시 하나 그대로 보냄없이 무르고 무르게 무릎을 꿇렸건만 우리는 구리디 구린 속을 열어 욕을 하지, 침을 뱉지, 피하려 하지. 밟기 전까지 그가 먼저 바지가랑이에 올려 붙은 적이 있었던가? 그가 언제 사람 나무란 적이 있었던가? 그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언어.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 속에 나 있다. 우리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말 하죠. 이런 식으로 또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똥을 누매라는 시. 이런 것도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시의 주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래포구가 있어요. 이거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 인천 옆에 소래포구라고 유명하지 않나요? 예. 그 소래포구를 가면 막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무의 모양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림은 뭐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포구인데 소래포구잖아요. 뭐가 돼? 나무가 돼. 말 되죠? 소래포구에 가서 그러면 이것도 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시가 되겠죠? 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쓸 때는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좀 뭡니까 잘 하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를 쓸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시라는 게 참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 아까 가셨다고 했는데 거기 가이드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보면 태국어가 있고 태국어하고 캄보디아어가 있어요. 캄보디아. 근데 글들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표시도 못 하겠어. 캄보디아어가 막 이렇게 막 무슨 막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막 이러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생겼어요 장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이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태국어하고 캄보디아어하고 되게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태국어 그 캄보디아에 있는 가이드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새우깡을 쫙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태국어래요. 새우깡을. 근데 흐트러뜨린 새우깡을 밟고 넘어지면 캄보디아.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태국어보다 좀 더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쓸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시를 써보시고 관찰, 그러니까 이것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음미하고 관찰하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